지난주에 이런 소식이 있었죠. 엔비디아의 첨단 AI 칩 H200이 드디어 중국으로 나가기 시작했다. 미국 상무부가 청문회에서 공식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이 뉴스가 나오자 엔비디아 주가가 약 4% 올랐습니다. 국내에서는 이런 반응이죠. HBM 수출 늘어나는 거 아니냐.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수혜다. 이런 기대감이 붙었죠.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리려고 하는 얘기는요. 이 뉴스 사실 한국 투자자는 거꾸로 읽어야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수혜라고 다들 좋아하는 이 사건이 오히려 우리에겐 악재일 수도 있다 이거죠. 자, 시작하기 전에 오늘도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미국이 2022년부터 약 4년 동안 중국의 첨단 AI 칩 수출을 막았습니다. 그 결과 중국 AI 반도체 시장에서 누가 1등이 됐을까요? 정답은 화웨이입니다. 문제는 엔비디아의 중국 AI 반도체 시장 점유율이 지난해까지는 원래 약 40%나 됐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장조사 업체인 번스타인의 전망에 따르면요. 중국 AI 반도체 시장에서 엔비디아 점유율이 지난해 약 40%였는데 올해 8% 수준까지 내려갑니다. 그리고 화웨이가 50%를 넘어설 거라는 전망이죠. 40%에서 8%, 4년 동안 했던 봉쇄의 결과가 중국의 마비가 아니라 오히려 엔비디아의 퇴출이었던 겁니다. 수출을 막았더니 중국이 멈춘 게 아닙니다. 되려 미국 물건 없이 굴러가는 법을 스스로 터득해버린 거죠. 자, 그러면 이상하죠? 아니, 봉쇄가 실패했으면 더 세게 쪼여야 되는 거 아니냐? 왜 갑자기 엔비디아 첨단 AI 칩 H200을 중국에 수출하냐?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그럼 함께 살펴보시죠. 자, 먼저 사건의 발달, 청문회 장면부터 다시 보시죠. 지난 7월 14일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 담당 차관 제프리 캐슬러라는 분이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확인을 합니다. 엔비디아의 H200 중국 출하가 시작됐다. 근데 같은 입에서 나온 다음 문장이 좀 이상합니다. 출하량이 매우 적다. 수량이 극히 미미하다. 아니, 이게 무슨 발표입니까? 팔기 시작했는데 거의 안 팔았다는 거잖아요. 게다가 한마디 더 붙입니다. 반도체와 AI 분야에서 앞으로 규제 조치가 있을 것이다 라고요. 정리해볼까요? 같은 청문회, 같은 사람 입에서 수출 확인과 추가 규제 예고가 동시에 나온 겁니다. 아니, 풀어주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앞뒤가 안 맞죠? 그런데 시장은 어떻게 반응했죠? 엔비디아 주가가 약 4% 올랐습니다. 수출됐다는 소식에 반응하고 뒤에 언급된 추가 규제가 있을 거다라는 말에는 반응하지 않았죠. 그런데 한국 시장 입장에선 이 뒤에 언급된 추가 규제가 있을 거다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 이따가 다시 짚어야 하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앞으로 규제 조치가 있을 것이다. 자, 그러면 이 이상한 그림을 풀 단서가 어디에 있느냐? 미국 워싱턴이 아니라 중국 베이징에 있습니다. 디 인포메이션이라는 미국 IT 매체가 7월 8일에 보도한 내용인데요. 중국 당국이 알리바바, 바이트댄스, 딥시크 같은 자국 주요 기업들한테 H200 구매를 허용해줬다는 겁니다. 중국이 사겠다는 거잖아. 그럼 좋은 거 아니냐? 자, 그런데 말이죠.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이 조건이 좀 희한합니다. 첫째, 수출 총량이 약 20만 개 미만으로 추정됩니다. 중국 기업들이 정부에 사달라고 요청한 물량의 절반에도 못 미치죠. 둘째, 이게 핵심인데요. 미국 거 사면 AI 학습용으로만 쓸 것, 추론용으로는 못 쓴다. 셋째, 공개된 데이터에만 쓸 것, 즉 고객 정보 같은 민감한 데이터에는 미국 거 사용 금지. 자, 여기서 두 번째 조건, 학습용으로는 써도 되는데 추론용으로는 사용하지 마라. 이게 무슨 말이냐?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학습은 요리사를 가르치는 일입니다. 비싸고 오래 걸리고 몇 번만 하면 끝납니다. 그런데 추론은요, 그 요리사가 매일매일 손님한테 밥을 파는 일입니다. 한 접시당 이익은 작지만 계속 반복되죠. 만약 여러분이 장사꾼이라면 어느 쪽 이익이 클 것 같으십니까? 당연히 식당이죠. 학원비는 한 번 내면 끝이지만 식당 매출은 계속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중국이 건 조건을 이렇게 번역해 볼까요? 요리 학원은 미국에 보내겠다. 하지만 식당은 우리가 직접 운영하겠다. 비싼 일회성 지출은 미국에 내주고 값싸고 반복적인 수익은 자기들이 챙기겠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파는 쪽이 값 아니냐? 엔비디아가 조건 걸고 그냥 팔면 되는 거 아니야? 자, 그러면 이제 파는 쪽의 얘기를 한번 해보죠. 젠슨 왕이 오래전부터 반복해온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중국이 미국산 AI 반도체에 의존해야 미국이 기술 우위를 지킬 수 있다. 그러니까 오히려 중국에 팔게 해달라. 이게 단순히 엔비디아의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만 한 말이 아닙니다. 중국이 미국 기술력에 계속 의존하도록 미국 기술력 위에다가 중국을 계속 올려두자는 말입니다.
미국 정부가 이번 수출에 붙인 조건들을 한번 보시죠. 수출 허가 건별 심사, 미국 내 제3자 기관의 성능 검사, 미국 고객 물량 우선 배정, 중국, 마카오 출하량은 미국 내 출하량의 50% 이하로 제한, 그리고 미국 정부가 거래 금액의 25%를 수수료로 가져가는 구조. 25%, 칩을 팔 때마다 4분의 1을 정부가 떼가겠다는 겁니다. 만약에 미국 정부 입장에서 국익을 위해 엔비디아 돈 벌게 해주려는 거였으면 이런 족쇄를 스스로 채울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진짜 목적은 뭐냐? 아예 다른 데 있습니다. 중국 개발자들이 쿠다를 계속 쓰게 만드는 거예요. 쿠다는 엔비디아 칩을 돌리는 소프트웨어 생태계입니다. 쉽게 말하면 한글 자판 같은 거죠. 다른 자판이 나와도 손가락이 이미 익어버린 사람은 자판을 쉽게 못 바꾸죠. 바꾸는 순간 생산성이 최소 몇 달은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얻으려는 건 매출뿐만이 아니라 시간이라는 겁니다. 중국 반도체 생태계가 스스로 굴러갈 만큼 커지는 그 시점을 최대한 뒤로 미루기 위한 시간이라는 거죠. 막상 4년 동안 수출을 통제해봤더니 오히려 봉쇄는 실패하고 중국 반도체 자립만 가속화시켰잖아요. 그래서 전략이 바뀐 겁니다. 아예 차단하는 거에서 희석시키는 쪽으로요.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그러면 미국이 한 수 이내에 결국 중국이 미국 거 사면 미국이 앞서 있는 거 아니냐? 자, 아닙니다. 반전이 있죠. 바로 중국도 마찬가지로 시간을 사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까 중국이 걸었던 조건 기억나시죠? 학습만 열고 추론은 막았다. 중국은 자기가 가장 못하는 영역만 외주로 산 거예요. 대규모 학습에서는 아직 엔비디아를 이길 방법이 없거든요. 그건 인정한 거죠. 하지만 추론은 다릅니다. 연산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물량이 압도적으로 많고 가격 경쟁이 붙는 시장이에요. 학습 시장에선 뒤처지지만 추론 시장에선 아직 화웨이가 승부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있는 영역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면요. 미국은 중국을 자기들 기술에 중독시키려고 칩을 팔았죠. 그런데 중국은 그 중독 부위를 자기가 직접 정했습니다. 즉, 두 나라 모두 시간을 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소름 돋는 건 지금 서로가 뭘 사려는지 알면서 거래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시간 싸움의 승부는 어디서 갈리느냐? 칩 설계? 아닙니다. 메모리, 즉 HBM이죠. 작년 9월에 화웨이가 커넥트 행사에서 뭘 발표했냐면 자체 HBM 개발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한국 HBM 없이 가겠다는 선언이죠. 그러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큰일 난 거 아니냐? 자, 그런데 말이죠. 발표와 실제 양산은 조금 다릅니다. HBM 양산을 목표로 하는 중국 메모리 기업 CXMT는 HBM3 양산 일정을 발열과 수율 문제로 계속 미뤄왔죠. 계획은 그럴싸한데 아직은 기술력이 못 미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웨이의 핵심 병목 중 하나가 바로 HBM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쓸만한 HBM 만드는 회사가 어디죠? 전 세계에 딱 세 곳입니다.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 그리고 이 세 회사의 공통점이 뭘까요? 전부 미국의 통제 범위 안에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아까 기억해두라고 했던 그 말로 돌아가 보죠. 캐슬러 차관이 엔비디아 칩 중국 수출을 확인하면서 같이 했던 말. 앞으로 규제 조치가 있을 것이다. 미국 입장에서 GPU는 이미 통제가 가능한 물건이에요. 라이선스 있죠, 검사 있죠, 수수료까지 뗍니다. 완벽하게 미국 정부의 손 안에 있어요. 물론 HBM도 이미 통제 대상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하나 있죠. 화웨이는 HBM 통제 이후에도 어센드 생산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막혀있는데 어떻게 만드냐? 그러니까 막혀있는데도 칩이 흘러 들어갔다는 뜻이죠. 비축분이 있든 우회 경로든 완제품에 얹혀서든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규제 조치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은 미국이 앞으로 HBM 수출을 더 세게 조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얘기를 해야죠. 이 판에서 한국은 어디에 서 있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국은 이 게임에 참가한 플레이어가 아니라 판에 올라가 있는 판돈입니다. H200 한 장이 중국으로 나갈 때 그 안에 HBM이 같이 실려 나갑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 사이가 좋으면 한국 수출이 늘어요. 반대로 관계가 틀어지면 한국이 매를 맞게 됩니다. 그래도 팔리면 어쨌든 좋은 거 아니냐. 자, 그런데 이익 배분을 한번 보세요. 25% 수수료는 미국 정부가 가져갑니다. 칩 판매 마진은 엔비디아가 가져가죠. 한국은요? 결정권은 없고 미중 정책이 바뀔 때마다 출렁이는 수요 변동성만 흡수하게 됩니다. 협상 테이블에 앉아있지도 않은데 협상 카드로 올라가 있는 상태. 이게 지금 한국의 위치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판을 좀 더 크게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흔한 전망이 이렇잖아요. 반도체 시장이 서방과 중국으로 쪼개진다. 이 지도 위에 선을 긋는 것 같은 그림이죠.
하지만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쭉 연장해보면 선은 다른 데 그어집니다. 국경이 아니라 연산의 종류로요. 학습용 고성능 HBM은 서방 전용 자산으로 남지만 추론용 대량 메모리는 중국이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고성능 HBM 영역을 우리가 먹으면 좋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AI 산업의 무게중심이 학습에서 추론으로 넘어가는 중이라는 겁니다. 모델을 만드는 시대를 지나서 모델을 쓰는 시대로 가고 있죠. 그러면 한국은 앞으로 성장하는 쪽에 남기 어렵게 됩니다. 잘 생각해보면 이거 어디서 본 그림이지 않습니까? 바로 철강이죠. 과거에 중국이 범용강을 쏟아내니까 한국 철강사들이 고급강 쪽으로 밀려 올라갔잖아요. 기술력으로 이익률은 어느 정도 방어했지만 결국 그 시장이 좁아서 성장이 멈췄죠. LCD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이 물량을 쏟아내니까 한국은 LCD를 아예 접고 OLED로 이동했어요. 프리미엄이 있는 사업으로 피신한 거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모두 기술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범용 시장부터 중국이 잠식하면서 한국의 성장이 멈췄죠. 메모리가 그 경로를 반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고마진 저성장, 잘 팔리는데 더 크지는 않는 산업. 자, 그럼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딱 한 줄로 결론 내보자면 지금 시장은 H200 수출 재개를 HBM 수혜로 읽고 있지만 막상 구조를 뜯어보면 한국에는 악재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 미국과 중국의 거래가 반도체 시장에서 일회성 학습의 수요는 열어주고 반복되는 추론의 수요는 닫았습니다. 동시에 규제의 무게중심이 GPU에서 HBM으로 옮겨갈 수 있다는 신호이기도 하고요. 즉 엔비디아의 중국 수출 재개는 미국이 중국을 열어준 사건이 아니라 중국이 한국을 닫은 사건에 가깝다는 겁니다. 미국은 중국의 시계를 늦추려고 칩을 팔고 중국은 자기 시계를 앞당기려고 그 칩을 삽니다. 둘 다 시간을 사고 파는데 그 거래 화폐가 뭐냐? 바로 한국이 만든 HBM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뭘 봐야 되느냐? 관전 포인트 딱 2개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투자자가 물어야 할 질문은 H200이 얼마나 팔리냐가 아닙니다. 첫째, 중국이 추론용 국산 칩 정책을 푸느냐 마느냐. 이게 풀리면 한국은 반복 수요가 있는 시장 매출을 되찾습니다. 둘째, CXMT의 HBM 수율이 언제 안정권에 드냐. 이게 안정권에 닿으면 한국은 기존 학습 시장마저 방어전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 2가지 뉴스가 뜨는 순간이 진짜 변곡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투자자 입장에선 엔비디아 H200이 중국에 몇 개 팔렸다는 뉴스보다 이 2가지를 중점적으로 봐야죠.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댓글,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